여러분 늦어서 죄송하고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분들도 반갑고요. 네, 1옵션이 주력이에요. 1옵션 주력. 자, 이제 어제 해축구 뭐 나쁘지 않게 잘 먹었고 물구도 잘 먹고 오늘까지도 잘 먹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오늘 상당히 어려운 날이고 한데 매치업도 어려워요. 매치업이 어려워서 어려운 건가? 무튼 A매치 직후 경기인데 또 매치업도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저조차도 솔직히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어요. 결론을 내는데 되게 주력으로 찍은 것들은 솔직히 쉽게 결론이 나왔어요. 부주력 경기들도 그냥 뭐 큰 무리 없이 결론이 났는데 거의 절반 이상 경기가 진짜 어떡하지 약간 좀 한 끗 차이로 좀 결론을 많이 냈었는데 첫 번째 경기 라치오 대 스페치아 가겠습니다. 빠방님 후원하셨어요? 잠시만요. 내가 못 봤나? 알람이 떴나? 아, 지금 하셨구나. 고맙습니다. 빠방님까지. 지금 보내드릴게요. 확인해보시고. 자, 일단은 7시 반 이 개같은 경기 때문에 제가 일찍 와가지고 참 피곤하게 됐는데 어쨌든 미드필더 쪽에 선수들이 조금 빠져있고 그리고 요 경기 이제 사리 감독이 아마 퇴장당해가지고 벤치에 못 앉을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임모빌레 그리고 사이드 쪽에 라차리가 불투명에 떠있어서 이거 임모빌레 빠지면 참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라치오가 가끔씩 장난질 하거든요. 임모빌레가 불투명 떠있고 다행히도 우리가 참 이제 다행스럽게도 요 경기를 라인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찍는다면 어쨌든 라치오 쪽을 찍어야 되는 상황에서 워낙 똥배기도 하고 상대 스페치한데 원정에서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지난 시즌보다도 조금 더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래도 임모빌레 정도 충분히 나와주고 라차리는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라차리 나올 것 같고 임모빌레 정도가 그래도 전방에서 있어준다면은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다만 이 경기가 해외 쪽에서도 언더를 좀 많이 봐요. 라치오 일반승 언더 해외 쪽에서도 그렇게 좀 많이 보는데 아무래도 스페치아의 떨어진 득점력 원정에서 아직 한 골도 못 넣었어요. 다 강팀이었거든요. 나폴리, 유벤투스, 인터밀란 만나가지고 첫 경기 3대0, 2대0, 1대0. 야, 그럼 이번에 0대0인가? 뭐 내림차순인데? 3대0, 2대0, 1대0? 뭐야 이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강팀 상대로 전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오늘 경기도 뭐 임시 정도만 나와준다면은 라초가 잡을 걸로 보는데 솔직히 배당이 너무 짜긴 해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1점 아니 빠진 애들이 그래도 있고 임모빌레 불투명의 감독도 이건데 이게 1.3위는 너무 선 넘은 거 아닌가? 1.4는 줘야지 그래도 좀 배당이 솔직히 더러워서 딱 말씀드리면 저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일찍 하는 경기들은 얘네들도 솔직히 적응하기 좀 빡세요. 우리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면서 막 회사 출근하고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할 때 막 그때 컨디션 안 좋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경기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배당 메리트는 없다 솔직히. 근데 나온다면 그래도 승 찍는 게 맞아 보인다. 요 정도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에스파뇰 대 발렌시아. KD 바레나 라조 불투명의 미드필더 젊은 애 무사가 빠진 걸로 보이는데 요게 일단은 솔직히 발렌시아 프레임이 좀 맛있어 보이긴 해요. 딱 봤을 때 그냥 지금 에스파뇰 홈 전패입니다. 에스파뇰이 홈에서 지금 3패를 기록하고 있고 발렌시아도 물론 원정 2패예요. 이런 부분이 좀 불안 요소겠죠. 이게 제 생각에 뭐 리그 초반에 솔직히 에스파뇰 엄청 못하고 있는데 왜 아무래도 이거 그래도 발렌시아가 조금 정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그 이유는 에스파뇰이 지금까지보다는 지금 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최근 경기에서 좀 보여주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울 데 토마스. 에스파뇰 하면 지난 시즌 라울 데 토마스 나오냐 이것만 보면 됐잖아요. 라울 데 토마스가 올 시즌 땡깡 부려가지고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라요로 떠난 가운데 출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셀루 지난 시즌에 계속된 알라베스의 수호신이었던 호셀루가 에스파뇰로 넘어왔고 혼자서 좀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에스파뇰 득점력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안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그냥 거의 다 지고 있었고 다만 이제 바르셀로나가 여러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쩌리 선수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브레이스웨이트라는 그래도 바르셀로나에서는 물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능력 있는 선수가 에스파뇰으로 합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뭐 호셀루도 적당히 자기 몸 그걸 해주고 브레이스웨이트도 해주면서 에스파뇰 공격진에서의 어느 정도 활기는 분명히 띄고 있다. 최근 경기만 하더라도 상대가 너무 강했어요. 레알 마드리드한테 홈에서 3대1로 졌고요. 그리고 빌바오 원정에서 이거 뭐 그냥 개털리긴 했는데 철퇴해가지고 1대0으로 승리 어쨌든 따냈고 홈에서 세비야 상대로 2대3으로 아쉽게 패배를 했고 이거 아마 2대0인가 3대0에서 두 골 따라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제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상당히 아쉽게 1대2로 패배를 했었던 만큼 강팀 상대로도 그래도 최근에 어쨌든 뭐 소시에다드랑 한 골차 세비야 한 골차 빌바오 원정 잡았고 레알은 이때 아마 벤제마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상당하거든요. 원정에서는 뭐 라요 뭐 헤타페 5대1로 잡고 라요한테 지더니 홈에서 또 셀타 3대0으로 잡고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있는 사이즈라서 이게 배당이 에스파뇰을 제가 볼 때 정배를 받은 것 같고요. 당장에 어쨌든 발렌시아 쪽에서도 뭐 카반이나 이런 선수들이 합류를 하기도 했어요. 에스파뇰도 지금 공격 쪽에서 지금까지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활기가 뛰는 모습이고 발렌시아도 그 게데스나 여러 선수들이 이탈하면서 조금 애매해졌거든요. 그 밖에 뭐 듀로 같은 애들을 뭐 헤타페에서 완전 이적시키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적당히 해줄 애는 있었으나 방점을 찍어줄 애가 좀 부족하다 싶었는데 또 카바니 정도 클래스 있는 놈 한 명 왔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제 생각에는 배당 메리트도 괜찮고 오바 접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춤 끝났습니다. 오바 접근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여러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프렌이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갈 수 있어요. 프렌도. 저도 약간 프렌 쪽의 가능성, 무승부의 가능성을 저도 좀 보는데 야 그럼 무승부 오바면 2대2 보는 거냐? 2대2 가능성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2대2 무승부가 많이 나오진 않긴 하는데 어쨌든 1.44 발렌시아 프렌에 대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꼈어요. 에스파뇰이 어제 제가 카디스 경기 분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홈에서 이렇게 연패가 길어지면 선수들이 진짜 야 우리 해보자 하고 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제 카디스 비아를 이거 카디스가 이겼어도 사실 이상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거의 20분 동안 반코트 내내 하다가 뭐 골을 못 넣어가지고 이제 0대0 무승부가 떴는데 이것도 카디스가 홈 전패고 홈 전경기 무득점이었는데 에스파뇰도 오늘 홈 전패예요. 원래 에스파뇰이 기본적으로 홈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솔직히 에스파뇰이 이겨도 크게 이상해 보이진 않은 상황에서 제 생각에 그냥 배당이 그래도 오바가 역배기도 하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오바 찍거나 뭐 패스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종주님 어서오세요. 4번째 네이메언 페노르트 일단은 뭐 크라머, 브루인, 말레마크나 뭐 할트먼 이런 뭐 로테이션급 자원들이 빠져 있는데 수비 쪽도 빠져 있고 요 경기는 솔직히 어제 아약스도 그렇고 그 전에 PSV도 그렇고 이미 에르디비시에서 장난질 칠만한 팀들을 좀 많이 쳤어요. 그런 상황에서 페노르트의 앞선의 자원들이나 여러 선수들이 국대에 따로 뭐 특별히 차출되는 선수들이 많지도 않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이거 정말 줄만한 경기라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네이메온이 지금 강팀 상대로도 은근히 비비는 내용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팀의 기록이 지금 일단 5연무고요. 5연무고 이 기록 안에 뭐 알크마르도 있고 뭐 해요. 나름 갈았고 있다는 뭐 위트레흐트나 이런 팀들 상대로도 무승부를 기록했었고 시즌 홈에서 이제 트벤테한테 1대0으로 진 거 개막전 이때 패배 말고는 최근 6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데 어쨌든 뭐 알크마르도 사실 공격력이 강한 팀은 아니에요. 지금의 페에노르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에르디비시 내에서 최상위권 뭐 아약스나 뭐 PSV 정도 째껴두고 나머지 그 밑에 경쟁하는 팀들 중에서는 최상위급의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네이메온의 수비가 지금까지 괜찮았다 한들 질 때 됐다 이 새끼들. 그 전에 에르디비시가 많이 터진 것도 있고 페에노르트가 오늘 잡음으로써 승점을 좀 좁혀갈 만한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뭐 국대 차출에 대한 이슈도 타 팀들에 비해서 조금 적었던 페이노르트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배당도 제 생각 1.43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환산하면 1.5배잖아요. 요거 페이노르트 사이드로 봅니다. 업로드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맨시티 대 맨유 오늘의 빅매치. 어제는 이제 북런던 더비가 있었고 오늘은 맨시티 대 맨유가 있는데 결장자부터 보겠습니다. 존 스톤스가 최근에 또 부상을 국대기관인가 그때 당해가지고 오늘 경기 출전이 불가하고요. 켈빈 필립스 리즈에서 온 놈 또 미드필더가 빠져있고 라포르테가 계속해서 시즌 개막전부터 빠져 있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수비수죠.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뛰더라도 벤치 명단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사이드 빠지거나 아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존 스톤스랑 라포르테가 빠진 맨시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유는 이제 참 다행히도 맨유 입장에서 맥과이어가 일단 못 뜁니다. 뭐 어차피 사실 사우스게이트 이 등신 같은 이제 잉글랜드 감독 말고는 아무도 안 쓸 거예요. 이제 맥과이어는 이런 상황에서 맨유 입장에서 긍정적이게도 마샬이나 레시포드 복귀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무조건 선발 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핏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느낌 같아요. 이런 느낌 핏을 좀 보고 그래도 벤치 명단에 들어갈 정도는 되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이런 사이즈인데 저는 이 경기 맨시티가 의외로 조금 어렵게 끌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맨시티는 김민재가 잘하지. 그래도 국뽕이 있는데 김민재가 낫지. 김민재 지금 유럽 스탯상으로 유럽 거의 톱클래스 수준인데 쿨리발리랑 비교해도 지금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김민재. 솔직히 국대에서 봤을 때도 클래스가 달라. EPL에 이제 윌리엄 살리바가 급격하게 떴다면 이제 세리에는 김민재가 빵 뜬 거고. 어쨌든 맨시티가 사실 그동안에 은근히 우리한테 이제 경고 메시지를 좀 날렸었어요. 뉴캐슬전도 그랬었고 크리스탈 팰리스전도 그랬었고 애스턴 빌라전도 그랬었고 은근히 이제 우리 혹시나 터질 수도 있어 하는 메시지들을 날렸었거든요. 물론 그때마다 이제 홀란드가 이제 밑에 미친 대활약을 보여주면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요 경기는 맨유가 초반에 테나 감독 체제에서는 조금 더 이제 테나 감독 본인의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다가 뭐 브렌트포드전 대참사 나오고 브라이튼한테 홈에서 털리고 이런 경기들을 했다면은 리버풀전을 기점으로 확실히 좀 실리적인 색깔로 돌아섰거든요. 실리적인 색깔 내에서 자기 색깔을 조금씩 이제 물감을 조금씩 짜내는 그런 느낌으로 돌아서면서 확실히 4연승까지 달리면서 성적이 좋아졌다. 맨시티가 더군다나 고전하는 스타일이 선수 수비를 단단히 하고 빠른 사이드 쪽이나 전방의 공격 자원들로 이제 역습을 치는 뭐 쉽게 보면 뭐 토트넘 같은 스타일. 맨유가 근데 약간 지금 그런 부류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거 더비전이기도 하고 맨시티 마인 쪽을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솔직히 봐도 뭐 무리는 없습니다. 이거 해외 쪽에서도 맨시티 마인 되게 많이 봐요. 많이 찾아봤는데 뭐 열에 한 7, 8은 맨시티가 뭐 그냥 학살한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생각보다는 타이트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특히나 이제 또 공격 쪽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두 선수가 불투명 사이즈까지 올라왔다는 점, 맨시티의 이제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책임져줄 이렇게 또 선수들이 빠져 있다는 점 수비 쪽에 이런 점 봤을 때 그거는 제 생각에는 맨유 프렌을 보기에는 솔직히 맨유 역까지는 제 생각에는 맨유 역은 진짜 말도 안 되고요. 무승부의 봅니다. 무승부의 한 골차 승리 내지 터진 다음에 뭐 무승부의 가능성까지도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의 맨유가 제 생각에 리버풀 상대로 승리를 따냈던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리버풀 아스날 두 팀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따낸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내용적으로 보여줬던 맨유의 경기 내용이나 그런 실리적인 색깔은 분명히 이제 강팀 상대로 위협적이었거든요. 맨시티가 그런 팀 상대로 항상 고전해 왔고 지금까지는 위기마다 잘 넘겨왔는데 오늘 어떨지는 그래도 좀 두고 솔직히 맨유 홈이었으면 저 맨유 프렌 봤을 건데 원정이어서 이거 승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치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프도리아 대 몬차 5번째인가? AC 몬차
일단은 몬차가 감독을 교체하자마자 공교롭게도 유벤투스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고요. 삼프도리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승리를 따내지 못했죠.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리그 첫 승이 없어요. 제가 삼프도리아는 진작에 개막전인 아탈란타전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이 팀 전력 개판이다. 얘네 강등 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첫 경기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만큼 아직도 승리가 없어요. 첫 경기 뭐 아탈란타한테 졌고, 두 번째 경기 유벤투스가 개똥 싸가지고 유벤투스랑 홈에서 비겼고, 두 번째 살레르니 원정 가서 4대0으로 지고, 그 다음에 라치오랑 또 어떻게 강팀 만나가지고 홈에서 1대1 비기고, 그 다음 베로나한테 2대1 패, 밀란한테 2대1 패, 스페이치한테 여기선 따나 했더니 또 2대1 패를 한 상황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삼프도리아가 지금. 물론 조금은 그래도 삼프도리아 쪽에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은 토트넘에서 새끼 이름이 기억 안 난다 갑자기. 윙크스. 그러니까 삼프도리아로 이제 토트넘에서 전력 외로 취급받고 임대로 와가지고 그동안 이제 부상으로 못 뛰었었는데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어쨌든 출전을 대기한다는 소식이 있고, 얘가 사실 토트넘에선 쩔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삼프도리아의 안정적인 엔진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자원은 제가 볼 땐 맞거든요. 근데 어쨌든 첫 경기, 세리의 첫 경기에다가 부상 복귀 전이기 때문에 제가 점수를 조금 덜 줬고요. 몬차 같은 경우가 그동안 솔직히 돈 엄청 썼는데 진한 감독 체제에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공도 더럽게 못 차고. 근데 새 감독 체제에서 유벤투스전 경기력도 괜찮았어요.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은, 물론 빠지는 애는 이제 불투명, 디알레산드로 빠지고, 전방에 페타냐 불투명, 그리고 참 삼프도리아도 이제 지안파올로 감독입니다. 또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은 요거 몬차 프렘, 제가 몬차에 대해서는 꽤나 많은 언급을 했었는데 몬차 반대 인정한다. 근데 반대를 까면서 우리는 몬차를 물 타이밍을 생각해 두고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저번에 한번 어디야, 레체랑 할 때 레체 홈에서 이거 몬차 프렌 물어볼만 하다, 주력감이다 라고 해서 시계 물었었고, 유벤투스 전에 과감하게 그 경기 가면 안 된다고 패스를 때렸었고, 오늘도 사실 몬차 하려면 괜찮거든요. 요것도 몬차 프렌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높아 보인다. 넘어갑니다. 몬차가 제일 몬차긴. 그리고 아작시오 해보자. 똥대 똥 매치고요. 기본적으로 요 경기는 딱 봤을 때 어제 제가 무승부가 뜰만한 경기가 많이 없다고 말씀드렸었고, 어제 무가 많이 안 떴었죠. 그죠? 가물가물하네. 뭔가 하루밖에 안 됐는데, 불과 새벽에 했던 경기인데 가물가물한데 뭐가 많이 안 떴었죠. 이 경기는 그래도 무승부의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좀 높아 보입니다. 아작시오 대 클레르몽. 지금 순위 자체는 아마 좀 차이가 날걸요. 아작시오가 클레르몽이 초반에 많이 이겨놔가지고 꼴등 대 11위 상당히 순위 차이가 많이 나는 매치긴 합니다만, 이 클레르몽이 전력 대비 솔직히 뽀록성이나 여러가지 상대팀의 퇴장 자멸, 뭐 상대팀의 골대 내지 이런 공격진에서의 실축들을 하면서 이제 수비에서 집중력을 잃어서 실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어부지리를 얻은 그런 승리나 승점이 많아요. 그러면서 지난 경기 트로아전에 바로 뽀록 나면서 3대1로 대판 깨졌고, 아작시오 같은 경우 이제 진득하게 2부 리그 시절부터 수비적으로 비비는 팀이었는데, 첫 개막전에 랑스 상대로 잘 비기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수비적인 문제점을 1부 리그에서 노출하면서 렌한테 2골, 일한테 3골, 몽펠리에 2골 이렇게 먹었는데, 최근에 9월달 들어와서는 그래도 수비가 조금 안정되면서 로리앙 상대로 1실점, 니스 상대로도 1실점, 브레스트와 상대로는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사이즈에서 여기 제 생각 0대0 아니면 1대1의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고요. 승리를 거둔다면 저도 아작 쪽이 그래도 한 골차 승리 요 정도 사이즈고, 언어바 그래서 언더 봅니다. 0대0 1대1 1대0 오바 뜨면 2대1이거나 그런 식의 내용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부상자들은 다 불투명자여가지고 확신이 없어요. 괜찮은 수비 쪽 자원들이나 전방 자원들이 불투명에 떠있는데 그래도 나오는 사이즈를 일단은 봤습니다. 7번째 헤르타 베를린 대 호펜하임. 이거 호펜하임 배당이 되게 좋죠. 배당이 되게 좋은데 근데 어제 베를린한테 대여가지고
이 경기도 제가 파면서 베를린 보니까 그 PTSD가 오더라고. 좀 그랬는데 지금 헤르타 베를린은 조금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때 마인츠랑 할 때 있잖아요. 마인츠가 홈이었을 때 이게 마인츠가 개똥 1.4배인가? 1.5배, 1.4배인가 5배인가? 헤르타 프렌이 아무튼 거의 2배 가까이 됐었거든요. 이때 헤르타 프렌이 아마 별 3개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로 헤르타가 최근에는 사실 선수단의 몸값 자체는 헤르타가 조금 그래도 있어요. 왜냐 옛날에 돈이 많았을 때 다 풀었거든. 근데 왜 다시 요즘엔 돈을 못 쓰냐? 그때 망해가지고 이제 영입하기가 좀 그런 거 한번 다 썼는데 망하니까. 근데 그 쓴 선수들은 어쨌든 돈은 썼으니까 좀 데리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어쨌든 최근에는 그래도 몸값에 맞는 선수들의 뭐 활약,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 세르다르나 전방에 그래도 조금씩 득점에 있어서 지원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경기는 감독 간의 상성도 조금 있거든요. 호펜하임 감독이 헤르타 상대로 특히나 원정 와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배당도 거의 동배당 수준을 받았다기보다 이제 헤르타가 역배가 2.6배로 상당히 낮게 줬잖아요. 이거는 헤르타 역배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 간에 어쨌든 그런 상성도 존재하는 마당에 헤르타 프렌 쪽을 봅니다. 좀 걱정되는 부분은 유니온 베를린 PTSD 그런 부분. 별세계 중장이라고요? 헤르타 프렌 봅니다. 결장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결장자를 빼먹네. 헤르타 같은 경우 베티우스나 호펜하임 휴브너 계속 못 뛰고 있고, 비카치치나 베부가 그래도 슬슬 복귀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공격 쪽에 불투명 사이즈 남아있다는 점, 요런 점 넘어가고. 8경기째야 벌써? 이렇게 많이 했어? 생각보다 좀 많이 하네요. 리즈 대 에스턴빌라, 이거 제 생각에 리즈가 패배할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경기 같아요. 이거 해배하려면 잠깐 다시 보자. 해배 어떻게 올라가지? 제 생각보다 리즈 쪽으로 안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어떤가 한번 보자. 리즈 국내 배당보다는 해외 배당이 조금 절삭 감안하더라도 좀 높게 받았는데, 봅시다. 일단 리즈 같은 경우 포쇼 수비 쪽에, 그리고 호드리고가 그 뭐야 어느 경기였지? 홈에서 비긴 경기였는데, 에버턴전 이때 부상으로 나갔었는데 슬슬 이제 복귀해가지고 불투명 사이즈에 떠 있고요. 에스톤빌라가도 결장자들이 조금 있는데 이 경기 분석하고 후원해 드릴게요. 빌라 같은 경우 이제 측면 자원이 메케시나 수비 쪽에 루카디뉴, 이 사이드백 자원들이 다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세비야에서 1+1으로 데려온 어거스틴 손이 아마 PL 얘가 데뷔도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PL 데뷔전을 좀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라리가에서 워낙 오래 뛰던 선수고 적응에 대한 좀 문제, 그런 것들이 있다. 특히나 이제 또 미드필더 쪽에 괜찮게 해주던 카마라, 얘가 마르세유에서 왔었나? 아이씨, 오래돼가지고 헷갈리네. 벌써 헷갈리네. 얘가 또 부상으로 아웃돼가지고 울버에서 데려온 쓰레기 덴동커가 또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 에스턴 빌라의 조금 전력은 불안정하다. 뭐 엄청 나쁘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불안정한 상황에서 제라드 감독이 지금까지 보여준 감독에 대한 역량을 봤을 때는 이런 누수들을 좀 전에 봤던 그런 누수들을 잘 꼬맬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감독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감독이거든요, 제라드 감독은. 풀스쿼드일 때도 이제 문제가 있는데 왜 얘를 쓰냐, 쟤를 써야지, 이런 잡음들이 많았었는데, 당장에 부상자들도 많은 상황에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선수단의 운영을 잘할 것 같진 않다.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저런 거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런 점을 좀 감안했을 때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 자체도 리즈가 우세였고, 현재 에스턴 빌라의 문제점들, 감독 제라드의 문제, 보통 그리고
요즘 램파드가 그래도 좀 치잖아요. 어제 사실 에버튼 프렌을 갔어야 됐는데 뭐 제가 라방 하면서 이제 라인업 딱 보고 이거 에버튼 프렌인데 이거 주력으로도 찍을 수 있는데 막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라방 같이 중계 보신 분들은 둘 다 잘 나갈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보통 한 놈은 떨어져요. 리즈 승 보겠습니다. 배당도 상당히 괜찮고 2.14면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이거 상당히 괜찮은 상황에서 리즈가 잡는다고 저는 봅니다. 남벌님 AU? 오케이, 잠시만요. 남벌님 후원하신 적이 있으신가? 안 적혀있네. 저번에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매일 그 후원하신 적이 있으시면은 아이디 앞에 몇 개만 알려주시겠어요? 이게 자동 저장이 돼가지고. 이거 채팅창 잠깐 내려드릴 테니까. 제가 입력해 놓을게요. 저번에 한번 하신 적 있죠? 잠시만요. 오케이 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여기 왜 안 사라지냐 여기서. 어쨌든 리즈 승을 보고요. 그리고 2경기만 더 하자. 딱 10개 채우자. 랑스대 리옹 가자. 랑스대 리옹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 경기는 이제 리옹 쪽에 부상자들이 조금 있는데 루케바나 수비 쪽에 전방 쪽에 이제 사이드 쪽에 덴벨레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톨리소나 뭐 보아탱 이런 선수들이 지금 불투명에 떠있는 리즈고요. 아우아루도 복귀는 한 걸로 보이는데 이번 시즌 자체에 워낙 출전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리옹의 에이스 중에 한 명이잖아요. 출전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현재 리옹은 100%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조금 더 팀에 뭐 리옹에서 오래 뛰긴 했어요. 오래 뛰고 워낙 잘하는 선수긴 한데 부상 복귀에 대한 이슈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출전 자체로 이번 시즌 실전 감각이 좀 떨어져 있을 가능성과 이런 선수들 또 불투명 공격 쪽이나 뭐 수비 쪽 전체적으로 지금 리옹이 전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번 시즌 랑스의 짜임새는 지난 시즌도 사실 랑스가 되게 잘했거든요. 이번 시즌 랑스의 짜임새는 굉장히 좋아요. 사실 저는 랑스가 생각보다 되게 좀 지난 시즌도 근데 사실 잘해가지고 뭐 이번 시즌만 비단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둘 지금도 4위에요. 아직까지 패배가 없고 4승 3무로 홈에서 전승이고 솔직히 홈에서 지금 그럼 거의 4연승 5연승 요 사이즈를 봐야 되는데 5연승이네. 요거 이기면 저는 그래도 요거는 랑스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리옹이 전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하고 랑스 같은 경우도 셰코 포파나라고 이제 미드필더 쪽에 핵심이 있는데 몸 상태가 살짝 이슈가 있었는데 문제없이 출전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있어요. 공격 쪽의 자원들도 지금 잘 터져주고 있고 특히나 지난 시즌보다 수비적인 밸런스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이 랑스가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사실 약간 공격 원툴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미드필더 쪽에 좋은 선수들을 바탕으로. 근데 올 시즌 전체적으로 수비까지도 조금 안정된 상황에서 요거 랑스가 좀 잡을만하다. 이거는 일단 배당이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2.33인데 상대가 리옹이라 제 생각 이렇게 좀 높게 준 것 같은데 저는 배당 대비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2. 떨어졌네. 2.08이네. 아이씨. 언제 떨어졌지 이거? 아이씨. 민망하네. 6시에 떨어졌구나. 아이 뭐야. 지금 10분 전에 떨어졌네. 어쨌든 이러면 배당 메리트가 그렇게 있진 않은데요. 2.33면 메리트가 있는데 2.08이면 그렇게까지 메리트까지는 있진 않습니다만
현재 사이즈로 봤을 때 이건 랑스가 잡을 만한 타이밍인 건 맞다. 불안 요소는 이제 랑스가 그럼 홈에서 5연승이라는 건데, 요런 불안 요소. 다만 이제 주력으로 찍기에는 그래도 상대가 리옹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우아르가 복귀한다는 점. 다만 이제 출전 여부나 컨디션은 모릅니다. 만약에 근데 뛰었을 때 얘가 컨디션이 좋고 요런 애들 만약에 불투명인데 다 뛰어버리면은 되게 골치 아파지는 사이즈긴 해요. 근데 현재 해외 배당 흐름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좀 그래도 이 선수들에 대한 출전 여부가 부정적인 흐름이 아닐까. 왜냐면 해외가 랑스 쪽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그런 점까지 감안했을 때 랑스 사이드. 마지막 요거 할게요. 어제 뉴캐슬은 제가 볼 때 확실히 지지 않는다고 저는 봤고요. 뉴캐슬은 제가 승무패 분석 때도 그랬잖아요. 이거 뉴캐슬이 안 집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승 본 거고. 근데 저거는 뭐 리옹이 잡을 수도 있어요. 잘 살리고 선수들 생각보다 몸 상태가 좋다면. 저는 이제 리옹의 아직 몸 상태 선수들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건데, 뭐 지금 A매치 이후에 첫 경기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요거 하고 끝. 벤제마 빠지고 바스케스 불투명. 이제 오사수나는 아빌라, 에세켈 아빌라가 출전 정지고 오로지가 불투명. 이거 3.5 온도 괜찮아 보여 제가 볼 때. 레알 승 마이는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뭐 어제 리버풀 뭐 그런 경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리버풀도 제가 이거 핸디 모르겠다. 뭐 일반승 해줄 것 같은데 핸디 모르겠다. 이거 어차피 닭공할 거니까 오바 찍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요 경기는 지금 오사수나의 공격 쪽의 핵심 아빌라, 몇 년 동안 오사 핵심이잖아요. 아빌라가 기본적으로 출전 정지로 빠져 있다는 점과, 또 아빌라 외에 득점 순위 2위인 오로즈까지 지금 미드필더 쪽에 불투명에 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수비밖에 없거든요. 진짜 진득하게 수비하다 한 방 노려야 되는데, 어쨌든 오사수나의 이 타이트한 수비 같은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레알 선수들이 대부분 A매치 경기를 또 치르고 왔고, 몸을 사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있어 보여요. 레알 지금 전승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는 이게 마요르카전 때도 그때 분석 때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씩 꼭 사고를 친다. 이때도 그 멘트를 드리면서 이제 좀 이 경기를 불안하게 봤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 그래서 마요르카 2.5%인가 봤었죠. 근데 추가 시간에 2골 박으면서 이제 뭐 그냥 마인을 해버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경기가 나왔었는데, 이 경기는 타이밍상 지금 월드컵도 한 달 남았고, 지금 오사가 보여주는 좀 짜임새 있는 수비, 짠물 수비, 거기다 오사도 득점 가능한 선수들이 좀 많이 빠졌다는 점. 오사도 득점 가능성이 떨어지고 더 짜게 이제 타이트하게 강하게 수비를 할 텐데, 레알 애들은 부상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분석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경기력 대비 찬스를 잘 살린다. 이게 좋은 소리기도 하지만 또 나쁜 소리기도 하거든요. 경기력은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런 느낌인데, 공격진에서 워낙 벤제마가 빠졌음에도 다른 선수들이 집중력 있는 마무리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플레이는 보통 몸을 사리면은 안 나와요. 집중력 있는 플레이들은. 근데 선수들이 뭐 얘네가 워낙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월드컵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이미 승점 자체는 많이 벌어뒀고, 여기 이게 만약에 터질 수도 있겠고, 혹시나 레알이 잡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스코어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제가 볼 때 잡을 가능성이 있다. 뭐 1대0, 2대0 혹은 2대1, 그러니까 3.5 언더 자체는 확실히 좀 괜찮아 보이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배당이 되게 짜긴 하거든요. 근데 그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1.4대인데 그것도 괜찮은데 정도로 보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